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2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용인시는 지난 14일 경기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기흥구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를 집중관리하고 퇴원 후 재활복귀 지원 등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대상자들을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탈원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 활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심리회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물론 진료에 지친 의료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해준다. 용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286-0949로 전화하여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용인시 4. 장애인복지회서 덴탈마스크 2000개 기탁. 용인시는 21일 4.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용인시 지부 권오선 지부장 등 관계자 시청을 찾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덴탈마스크 20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권오선 지부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용인시 지부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청소년 홀로 어르신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장애인복지회에 감사한다며 기탁받은 마스크는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2주간 운영 중단. 용인시가 16일부터 31개 주민자치센터와 3개구 노인장애인 복지관, 852개 경로당, 처인구 원산면 농촌 테마파크를 2주간 운영 중단한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관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객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설의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 등에선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평상시에 50%로 이용객을 제한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관내 곳곳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어르신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우선 운영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는 전날 경기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연장을 결정한 데 따라 18일부터 개원하려던 관내 801 어린이집의 휴원을 별도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덧붙였다. 14일부터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관내 906곳 종교시설에 대해선 83개 부서로 구성된 35개 점검반이 전수 점검을 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연 종교시설은 601곳인데 97.7%에 달하는 655곳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15곳에 대해선 엄중 경고했다.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선 3회 이상 점검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시는 또 14일부터 관내 1993곳 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18일부터는 고위험 시설인 204곳 PC방과 301곳 노래방을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께서는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2주간 지역의 안전망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에는 시민의 방역 동참과 동시에 동선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인력 충원 등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이날 오후 5시 현재 6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시에 등록된 환자는 관내 208명, 관외 22명 등 230명이 됐다. 의왕시 보건소, 생활 속 걷기 운동 실천 위한 건강계단 조성. 의왕시 보건소는 일상생활 속 걷기 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에 건강계단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걷기를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 양 등을 적은 스티커와 엘리베이터 이용 대신 계단 걷기를 유도하는 안내 문구를 계단과 벽면에 부착했다. 특히 층별 계단과 벽면 판넬에는 칼로리 소모량, 건강수명 증가시간 문구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문구를 표기해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했다. 김재복 보건소장은 계단 걷기를 실천하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심폐기능 향상과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계단 걷기 운동 효과를 바로 알고 실천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부곡동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의왕시 시장 김상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한 개소를 부곡동 주민센터 내에 조성하여 오는 9월 7일부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부곡동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한 맞벌이 가정 아동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부곡동 다함께 돌봄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5명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특히 신청 시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을 1순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가정 내 장애 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2순위, 초등학교 저학년을 3순위로 정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돌봄센터 이용료는 간식비와 프로그램비를 포함해 월 10만원 예정이며 돌봄 기간은 오는 9월 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돌봄센터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부곡동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번호 031-345-2768-9로 연락하면 된다.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의왕시 시장 김상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회장 박근태에서 20일 이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자매도시인 전라북도 무주군을 찾아 빠른 수해 복구를 기원하며 구호품으로 쌀 50포와 라면 100번 지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12년 의왕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도시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민주평통 의왕시협의회에서 준비한 이번 구호 물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적 재난 시기에 집중호우로 더 큰 상심을 느꼈을 자매도시인 무주군민들의 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다. 당초 의왕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인력 지원을 하겠다고 무주군 측에 전달했으나 무주군에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도 위급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공명의 청정도시 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체 인력으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의왕시에서는 구호 물품만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호 물품 전달을 위해 무주군을 방문한 차정숙 의왕시 부시장은 자매도시인 무주군민들이 속히 생활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